안녕하세요. 오늘 퍼포먼스 마케팅 강의를 맡게 된 아시아그룹 대표 이은영입니다. 저와 함께 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전 사례까지 차근차근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강의는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광고, PR, 그리고 브랜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현업 마케터 분들은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다 비슷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마케팅, 광고, PR, 브랜딩은 확연한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남녀 간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여성에게 난 널 좋아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케팅입니다.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광고라는 거는요, 똑같이 한 남자가 여성에게 좋아해 라고 표현하는데 난 널 좋아해, 난 널 좋아해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광고입니다. 자, 그럼 PR은요, 여성의 친구가 나도 그 남자를 알고 있는데 걔 괜찮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PR이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딩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의 마음속에 나도 그 남자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따졌을 때 마케팅보다 브랜딩이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진행된다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재 현업에서의 마케팅에 빗대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yes 또는 no를 받는 게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각각 내가 원하는 사람은 타겟 고객을 의미하고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es 또는 no의 답변을 받는 게 고객의 제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이 조금 다릅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그것이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대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과 대기업은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갖고 여기 속한 마케터들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온오프라인을 전체적으로 믹스를 한다.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믹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이 되겠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크기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을 찾는 게 스타트업들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이를 보시면요. 브랜드 인지도 면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그동안 쌓아놨던 브랜드 인지도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기존에 쌓아놨던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지하고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사실 이렇게 인지도를 쌓을 기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새로 내놓는 상품이나 브랜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기업은 브랜딩, 즉 유지하는 전략에 초점을 둔다면 스타트업은 알리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타겟 마케팅입니다. 타겟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 제품 또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고객군이 누구인가가 바로 타겟입니다. 타겟 마케팅에 있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라인업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내부에 화장품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니스프리, 라네즈, 헤라, 설화수 이런 식으로 요 제품 라인업은 어떤 제품은 10대, 20대를 위해, 어떤 제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이렇게 연령층들이 다르기 때문에 타겟 고객이 굉장히 폭넓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특정 브랜드 하나, 두 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겟이 굉장히 니치합니다. 좁은 시장에 특정 타깃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요 니치한 마켓을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험과 혁신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면을 보면요. 대기업은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쌓아 올린 경쟁력이라는 게 있죠.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은 나의 시장 점유율, 나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스타트업들은 제가 그 시장 점유율을 뺏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 실험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시장에서 조금씩 파일을 확장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 마케팅은 여러 가지의 마케팅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TV 광고도 하고 인쇄 광고도 하고 지하철에 5개 광고도 하면서 디지털 광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바라보는 디지털 광고의 측면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스타트업은요, 디지털 마케팅에 보통 올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제한적인 활용, 그리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채널을 찾는데 그것이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방법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면 스타트업은 거의 전부 가장 몰입해야 될 게 디지털 마케팅이 되는 거겠죠. 자, 소셜미디어, SNS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연속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SNS 마케팅을 보통을 외주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다양한 브랜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해주는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하지만 스타트업은요, SNS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소통을 통해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쌓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혁신과 실험의 부분에서도 약간의 연속선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기업은 대체로 전문성과 안전성을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쌓아 올린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스타트업은 창의적인 문화, 수평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부터 쭉 얘기해야 될 이 퍼포먼스 마케팅, 그리고 나아가서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CRM 마케팅까지 스타트업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놓여진 마케터들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나는 B2B에 있다, 나는 B2C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의미하고요. B2C는 기업과 일반 소비자, 개인 간의 거래가 B2C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로 제품을 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B2C가 되겠죠. B2B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로 제가 에어컨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어떤 건물주에게 에어컨을 한 번에 몇십 대를 납품한다. 이런 경우에는 B2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요, B2B, B2C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방법도 또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겟 고객에 대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B2B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이요, 일반 소비자는 아닙니다. B2C가 이런 거죠. 소비자가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화를 생각해 볼까요? 나이키 운동화를 사는 이유는 내가 필요해서, 이걸 통해서 나의 욕망이 추구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번 여름에 운동을 할 건데 운동화가 필요해서, 개인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B2B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용자는 단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인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전 직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비가 절감됐다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출이 향상됐다든지 이익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B2B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2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앞서 에어컨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에어컨 제조업체인데 건물주에게 한 번에 100대의 에어컨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건물주에게 이게 신형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번 에어컨을 교체하시게 되면은 연간 전기세를 25%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측면의 이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매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B2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 요즘에 가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이거는 비건 제품입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나의 신념 또는 나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하게끔 접근한다든지,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당신의 욕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는 집단, 하나는 개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B2B, B2C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B2B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과정은 대체적으로 B2C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B2C보다는 B2B 타겟 마케팅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2B는요, 구매의 의사결정하는 주체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인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요거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전 직원들이 만약에 연차나 휴가를 낼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죠. 전 직원이 사용을 하는데 의사결정은 임원진들이 하게 됩니다. 즉 의사결정을 하는, 구매의 최종 결제를 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브랜드 인지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과정이 깁니다.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노출됐을 때 내가 이걸 보고 사야겠는데? 그러면 즉시 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B2B는 결제 프로세스가 아주 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번 이 소프트웨어 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면 다시 갈아치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B2B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길게 운영하는 마케팅이 적합한 거죠. 예를 들어서 B2B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꾸준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콘텐츠가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게 검색 최적화에 강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B2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꾸준하고 인내심을 가진 그런 마케팅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B2C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자극적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게끔 어떤 니즈를, 옆구리를 찌른다고 하죠. 니즈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도 통합니다. 이런 방식들이 B2B와 B2C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여기에 따라서 마케터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주제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마케팅의 차이, 그리고 B2B와 B2C의 마케팅의 차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